어느 여름밤 무더위에 잠 못 이루던 나는 결국 몇몇 친구들과의 인터넷 채팅방에 접속했다. 시간이 밤 11시를 넘어서기 시작하자 공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꺼내어졌다. 여러분, 우리 하나씩 돌아가면서 무서운 썰 풀어볼래? 친구 중 한 명이 제안했고 모두들 동의했다. 성훈이는 그의 할머니 댁에서 겪은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적 방학 동안 할머니 댁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시골집이라 화장실은 본체 밖에 있었고 작은 손전등을 들고 나서야 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마당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점점 사람의 형태로 변하며 자신을 쳐다봤다고 했다. 그는 두려움에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본체로 뛰어들어갔다.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할머니는 단지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친구야. 겁낼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 후로 성훈이는 그곳에 가면 밤에 절대 혼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연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학교 근처의 헌책방에서 특이한 일기를 발견했다 한다. 오래된 다이어리로 표지가 낡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지연이는 그 책을 구매했고 집에 돌아와 펼쳐보기 시작했는데 일기 내용이 매우 기이했다. 오늘도 그 애가 내 꿈에 나타났다. 그 애는 내가 잠에서 깰 때까지 방구석에 서 있었다 같은 소름 돋는 내용들이었다. 점차 지연이의 꿈에도 그 애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다이어리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꿈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그 다이어리를 헌책방에 돌려주었지만 꿈에서 그 애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으며 나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동료와 함께 야간 근무 중이었다. 조용한 새벽 시간이었고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갑자기 무전기는 신호를 포착했다. 신호는 희미한 음악 소리였다.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되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들렸다. 무전기를 통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소리였고 두 사람은 기이함을 느꼈다. 낡은 장비의 오류인 줄 알았지만 그 음악은 어디에선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 후로 여러 날 동안 그 멜로디가 남아있었고 그들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자각하게 했다. 결국 진우는 그 신호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이미 사용하지 않는 캠프사이트였다. 하지만 캠프사이트의 중앙에서 먼지로 덮인 채 발견된 녹음기는 켜져 있었고 끊임없이 그 멜로디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훌쩍 넘었다. 방을 나와 잠에 들기 전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이상한 멜로디가 들리는 듯한 기분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은 밤마다 찾아오는 손님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해봅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직접 겪었다는 경험담으로 시작된다. 나는 대학 시절을 지방의 작은 원룸에서 보냈다. 방은 오래되어 낡았고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였다. 처음 이 방으로 이사 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방세가 저렴하고 학교와도 가까워 그냥저냥 만족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져 오는 시간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처음에는 문 밖에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커다란 숨을 들이쉬며 문을 열어 확인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나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노크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때로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어느 날 밤 나는 노크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 내 방의 문을 억지로 열려는 듯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초조한 마음에 나는 방으로 들어오는 빛 하나 없이 침대 옆에서 무언가를 손에 잡았다. 그것은 랜턴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나는 랜턴을 켜고 문 쪽으로 나아갔다. 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놀란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와서 확인해본 경찰은 문에 그을린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나에게 귀신이라도 본 것 아니냐며 웃었다. 그 사건 이후 얼마 동안 잠잠하더니 어느 날 밤 노크와 함께 희미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내 바로 옆에까지 이르렀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랜턴을 들고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지하실로 통하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하실은 낡아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지하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흐릿한 불빛이 어딘가로부터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돌아다니며 그 불빛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 한 구석 벽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낡고 바른 사진들이 벽에 잔뜩 붙어 있었으며 그 사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방의 이전 거주자들로 보였다. 나만 빼고 모든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사진의 가장 최신 날짜는 몇 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 뒤져볼 용기가 나지 않아 서둘러 지하실을 나왔다. 그날 밤 방에서 개운치 않은 잠을 자고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는 갑자기 낯선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그 방을 나와라. 다음날 나는 급히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사 후에는 그 이상한 노크 소리를 더는 듣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방에 대해 찾아본 결과 나와 같은 경험담이 종종 떠돌고 있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그 방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건물은 결국 철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때때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날의 노크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몇 세대째 살아왔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우리의 마을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공포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을 뒤편의 깊은 숲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 숲을 귀신의 숲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해가 진 후에는 그곳에 들어가길 꺼렸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에는 오래전에 죽은 원혼들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들은 생전에 한을 풀지 못해 밤마다 숲을 배회하며 산자를 괴롭힌다고 했다. 사건은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중 하나가 실종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가족은 숲 근처의 외딴집에서 살고 있었고 지나치게 조용한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비명소리였고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고 이웃 주민들이 전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집 가족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 후로 마을에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숲에서 불빛이 보였고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들린다고 했다. 몇몇 주민들은 악몽을 꾸고 자고 일어나면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일부 주민들은 갑자기 이유 없이 병에 걸리거나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두려워서 밤이 되면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잠들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는데 기괴하고 섬뜩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의 동생이 전날 밤 실종되었고 어느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 동생은 놀이방 창문을 열어둔 채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전날 밤 들었던 소리와 관련이 있음을 느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직전에 숲으로 들어갔고 깊은 숲속에서 기묘한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전에 내려오던 금단의 재단이었다. 돌무더기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우리 마을의 옛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내가 어젯밤에 들었던 아이의 웃는 얼굴도 있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돌아섰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해가 저물고 갑자기 숲이 차가운 기온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 순간 숲의 전설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사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함께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소름 돋는 한기를 느끼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간신히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 가까이 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다. 나와 내 친구는 그저 있고 싶었지만 실종된 가족들과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은 아직도 그 불길한 전설의 실체를 마주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끝나지 않은 두려움이 마을에 짙게 가라앉아 있는 가운데 나는 언젠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리라는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그 일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마을에서는 밤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깨지 않는 악몽이 계속되니까 말이다.